안녕하세요.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입니다. 대한민국의 피파 U20 월드컵 대표팀이 4강전에서 이탈리아에 1대2로 패하면서 다양한 해외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만큼 축구에 관심이 많은 나라인 베트남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비록 베트남 축구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객관적 전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베트남 국민들의 축구에 대한 열망과 열정만큼은 한국 국민 못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6월 11일 일요일 새벽 4시 튀르키예 아타튀르크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이제 곧 벌어지게 될 맨체스터 시티와 인터밀란의 UEFA 챔피언스 리그, 즉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 대한 베트남 네티즌들의 열띤 반응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요일에 벌어진 U20 월드컵 준결승전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경기에 대한 베트남 반응입니다. 코리아라는 이름의 버스는 결국 여러 번의 행운으로 전세가 뒤집어진 끝에 위기에서 탈출했다. 다만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 다행이지만 항상 행운을 먹을 수는 없어. 뭐라고 해도 한국 선수들은 키가 크긴 하지만 기술은 아직 베트남이나 태국만큼 좋진 않아. 이러한 한국의 특기인 죽기 살기로 싸우는 플레이 스타일은 박항서가 베트남 대표팀에도 적용하려고 가지고 온 전술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는 여전히 태국 대표팀에게 무조건 패배했고, 만약 박항서 감독이 여전히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라면 계속해서 태국에 질 것이 확실하고 그것은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었어. 한국 청소년 축구는 약간의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줄 수는 있었다. 하지만 국가대표팀 축구에서는 논란이 될 만한 일이 없다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한국은 아시아에 있다는 이유로 인해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월드컵에 참가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낮은 레벨의 대륙에서는 충분히 많은 팀이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대륙이 볼 수 있도록 증명하는 것에 불과해. 그래, 맞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역습하는 방식은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가 가능한 거지. 하지만 당신 말에 따르면 그러한 한국의 경기 방식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것은 호날두와 포르투갈도 아주 못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대표팀을 지도하면서 베트남 축구 발전에 기여한 측면은 얘기 안 하고 왜 항상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키는 걸까요? 물론 모든 베트남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계신 한국 분들은 나중에 뒤통수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팀을 지도하기 전부터 베트남은 원래 역대 전적에서 태국의 절대적인 열세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트남이 태국에 진 것은 박항서 감독의 잘못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버스는 멈춰섰고 수리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 그런데 만약 한국이 이라크나 우즈베키스탄, 일본과 같은 조에 편성된다면 조별 예선에서 바로 탈락할 거야. 한국 축구는 매우 약하지만 운이 아주 좋아. 그럼 그렇게 약한 한국 축구에 매번 지는 베트남 축구는 뭐니? 한국 축구는 정말 지루해. 단지 수비, 또 수비 계속, 이것만 알아. 뭐하러 한국 코치들이 이 지루한 축구를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팀에 자꾸 가져오는 거야. 한국은 또한 아주 운 좋게도 여기 그저 숨쉬기 쉬운 조에 배정되었지. 우즈베키스탄이나 일본과 같은 조에 들어가면 조별 예선에서 탈락할 때도 있어. 공차는 게 아주 약해 보여. 모두 그저 큰 아이에 불과해. 잘 모르겠어. 한국은 체형이 좋아. 보기에는 지루한 축구 스타일이지만 우즈베키스탄이나 일본보다 더 상대하기 힘들어. 이 경기는 단지 두 팀 사이의 격차를 보여주는데, 아시아 대표팀이 초반부터 수비와 함께 역습을 택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 비록 한국 U20이 여전히 몇몇 좋은 기회를 만들어냈지만 전반적으로 이탈리아가 경기력이 더 좋았어. 두 팀 간의 선수 레벨이 너무 달라. 이와 같이 대다수의 베트남 국민들에게는 한국 축구가 쉬워 보였나 봅니다. 다음은 일명 축구에서 별들의 전쟁 또는 세계 최고의 축구 클럽들 간의 대결로 불리는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코앞에 둔 지금, 이 경기에 대해 베트남 국민들은 어떻게 예측하는지 베트남 누리꾼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레전드인 루카쿠가 득점하고 인테르가 승리할 거야. 인테르 팬 한 명 여기 있구나. 넌 어째서 맨시티는 우리 공동의 도시인데 맨시티를 그렇게 싫어하냐? 인터밀란의 인자기 감독은 이탈리아 컵 전문 감독일 뿐이야. 인자기 씨, 챔피언스 리그 행운을 빌어요. 펩은 대머리이고 맨시티는 운이 좀 필요한 편이지. 인자기와 인터밀란은 그저 심판의 공정한 판정이 필요하고, UEFA는 기름 냄새 쩌는 달러에 의해 지배되지 않으면 충분해. 인터밀란의 만연한 자신감을 보니 인테르에 대한 기대가 커지네.
대머리인 펩과 맨시티에게는 안타깝지만 그냥 신경 쓰지 마라. 패자는 항상 정당한 변명을 찾지 못하지. 로마도 마찬가지였고 패배는 심판에 의해 결정된다. 맞지 팡긋. 내일 새벽 4시 맨시티가 인터밀란의 시즌 특유의 팬들을 이겨낸다면 마치 돌연변이 난초와 같을 것이다. 아침이 피면 어둠은 진다. 인터밀란 1대0 승리 예상. 그러니까 우선 내일 새벽 4시까지 기다려보자. 내 성격은 약자를 괴롭히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비록 난 어느 팀의 팬도 아니지만 인터밀란을 선택한다. 베르나르도 실바를 바싹 따라다니면서 체력을 압박하고 데브라이너와 귄도안의 다리를 부러뜨려버려. 루카쿠는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겨서 피지컬로 몸을 계속 압박해라. 이 사람은 어느 팀의 팬도 아니라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술 지시까지 하네요. 오늘 내 예측이 틀리면 이제부터 더 이상 예측하지 않을게. 나는 오늘 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을 다음과 같이 예상한다. 인터밀란은 90분 만에 맨시티를 이길 것이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 사람 예측이 틀리고 다음에 또 예측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챔스 결승전에서 맨시티가 이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 예상이 틀리더라도 저는 다음에 또 예측하겠습니다. 저는 맨시티의 3대1 승리를 예측해요. 인테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소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있고 약간 예상 밖의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그 밖에는 맨시티에게 아주 쉬운 길입니다. 나는 중립적인 팬입니다. 오늘 밤은 축구공과 함께 잠 못 이루는 밤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이 눈앞에 펼쳐질 때 전 세계 팬들에게는 감동의 밤이 될 것입니다. 한쪽은 2010년에 트래블을 달성했고 다른 쪽은 처음으로 코끼리 이어컵, 즉 챔피언스 리그 비기어 우승컵을 차지하길 열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리가 밀란팀의 몫이 될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서양인은 닭죽을 요리할 것입니다. 남자는 와인 한 병을 맛볼 것이고 여자는 프리미엄 레드 와인을 마실 것입니다. 좀 지나친가요? 이분은 혹시 베트남에서 술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네요. 맨시티는 밀란에 비해 스쿼드가 우월하지만 별 전술 없이 견고하다. 그리고 레드카드만이 맨시티가 일찍 짐 싸서 샤워하고 여행을 떠나는 유일한 방법이야. 인터밀란이 이길 거야. 지난 몇 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맨시티의 트래블을 외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 하지만 내일 새벽 4시에 인터밀란과 맨시티가 획득한 챔피언스 리그 우승컵의 수는 4대0이 될 거야.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엘링 홀란드가 새롭게 가세했다는 점이 그 이전과는 특히 달라진 맨시티의 모습일 텐데요. 맨시티는 올 시즌 이미 프리미어 리그와 잉글랜드 FA컵에서 우승하며 이관왕을 수확한 상태로 챔스 타이틀까지 차지한다면 맨체스터 시티 역사상 처음으로 영광의 트래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터밀란의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운이 좋게도 그의 감독 커리어 동안 8번 타이틀 매치에 나서 한 번밖에 패하지 않아 결승전에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번 챔스 결승전에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밀란은 역사상 총 3번의 챔스 우승 경험이 있지만 맨시티는 아직 한 번도 챔스 우승컵을 들어 올린 적이 없습니다. 한편 김민재 선수가 속한 나폴리는 AC 밀란과의 UEFA 챔스 8강 경기에서 패하면서 4강 진출이 무산되었는데요. 특히 김민재 선수가 AC 밀란과의 8강 1차전에서 경고를 받는 바람에 아쉽게도 2차전에는 경고 누적으로 출전할 수 없게 되면서 1, 2차전 합계 1대2로 석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만약 1차전에서 김민재 선수가 옐로우 카드를 받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제 곧 시작되는 챔피언스 리그 파이널 라운드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론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최근 김민재 선수의 이적 소식과 관련하여 무성한 소문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맨유와 계약이 가까운 상황에서 뉴캐슬이 중간에 하이제킹을 시도하고 있고 나폴리는 아직 김민재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라는 등 다양한 매체에서 관심을 모을 만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하는 시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이므로 현재 김민재 선수의 몸값이 바이아웃 금액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적어도 7월 초가 되어야 확정적인 이적 계약이 완료될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되기 전에 김민재 측과 사전 계약을 통해서 영입을 확정 지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지만 맨유는
아직 구단 인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습니다. 현재 김민재 선수는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에 귀국해 있는 상태로 군사훈련 기간은 오는 6월 15일부터 3주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해외 반응 알아봤습니다. 이상 프레데릭의 스포츠 섹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